아, 나도 내 거 해보고 싶다. 내 브랜드 만들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 하잖아. 일단 한번 해본 사람 입장에서 꼭 해주고 싶은 얘기 있을까? 한 절반은 해보세요. 절반은 그래도 한번 잘 생각해봐 라고 말해주고 싶어. 근데 가끔씩 현타는 와. 매일 사건 사고가 터진다. 그럼 내가 죽기 전에 뭐 하고 싶지? 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지금 당장 다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냥 내가 미루고 있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냥 하면 되는 건데 해보시라. 일단 망해도 뭐라도 남는다. 안녕. 요즘 것들 아지트에 온 걸 환영해. 초대해줘서 고마워. 우리 요것들한테도 인사 한번 해줘. 안녕 요것들. 나는 양수연이라고 해. 반가워. 일단 아지트에 오면은 술 한 잔을 대접을 하거든? 사과맛 맥주랑 탄산수를 준비했으니까 원하는 대로 골라서 마시면 될 것 같아. 짠! 아마 유튜브를 오늘 첫 데뷔라고 알고 있어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살짝 소개해 줄 수 있어? 나는 양수연이라고 하고 레디투킥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26개월 된 딸 송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해. 레디투킥이 어떤 브랜드야? 레디투킥은 수영이라는 모티브로 재밌는 활동들도 기획하고 제품들도 만들고 있는 그런 브랜드인데 작년 7월쯤에 시작했고 지금 두 번째 여름을 맡고 있는 브랜드야. 사실 그 전에 내가 수연을 알게 된 거는 유닛이라는 맞아. 미디어 스타트업에서 일을 했잖아. 거기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 유닛이라는 미디어 스타트업에서 초창기 멤버로 브랜딩을 다 잡는 일들을 하는 디자이너였어. 그래서 뭐 고슴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고슴맘이라고 불리기도 했었었고 맞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었었지, 유닉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미디어 스타트업이라는 분야에서 일을 했는데 수영이라는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된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내 브랜드를 만들려고 했을 때 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 내가 듣기로는 육아휴직을 했을 때 탄생한 걸로 알고 있거든? 이 브랜드를 지금 시작하게 된 건 육아휴직을 하고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고민을 시작했던 건 아니었었는데 나의 커리어를 남은 시간을 한번 계산을 해봤을 때 지금 내가 뭘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먼저 시작했었던 것 같아.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고 뭘 진짜 오래 할 수 있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됐고 사실 유닉이라는 곳에서 정말 많이 배우고 너무 재밌게 일을 하고 좋은 동료들도 많이 만났지만 앞으로의 10년을 생각해 봤을 땐 이 시점에서는 새로운 도전을 해봐도 괜찮겠다. 그리고 그게 내 브랜드를 만드는 시점이 지금 온 것 같고 용기를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마지막까지도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 근데 이게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를 딱 어떤 과정을 거쳐서 찾았는지도 궁금해. 내가 뭘 만들지?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데가 오래 걸린 것 같아. 이거는 나도 듣고 배우게 된 건데 RVV라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는데 리소스 베이스드 뷰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우선 다 쭉 적어보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공간을 가지고 있고 카메라를 찍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수영을 할 수 있다, 운전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적는 시간을 가졌어. 그러면 생각보다 내가 가지는 게 되게 많거든. 그렇게 우선 한번 다 적고 난 다음에 걔네끼리 그룹핑을 하는 거야. 이렇게도 뭔가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뭐가 될 수 있네.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나는 자전거 타는 것도 엄청 좋아하고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수영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끝까지 고민을 했었어. 그럼 내가 뭐를 더 잘할 수 있나? 잘하고 더 오래 할 수 있고 재밌게 할 수 있고 재밌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시장에 뛰어들어도 가능한 것. 그리고 나는 막 수영을 뭐 빨리 하고 잘하고 하는 것보다는 수영을 하다가 막 물속에서 내가 막 웃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람들한테 난 충분히 알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럼 수영을 가지고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게 지금의 레디트킥인 거잖아. 맞아. 근데 내가 레디트킥을 진짜 보면서 느낀 거는 찐으로 정말 수영을 좋아하는 사람이 만든 거다. 좋아하는 걸로 이렇게 브랜드를 만들면은 이런 디테일이 생기는구나. 이런 거를 내가 진짜 느꼈거든. 처음으로 런칭했던 게 수영 모자잖아. 맞아. 저 수영 모자를 어떻게 기획하게 됐는지 그 과정도 좀 들어보고 싶거든.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만들 수 있는 것. 지금 수영씬 시장에서 없는 그게 뭔지를 계속 찾았었고 근데 수영 모자 그게 없는 것 같은 거야. 점점 추세가 예전에는 그냥 수영복 한 벌로 그냥 똑같이 맨날 운동하듯이 막 다녔다면 요즘에는 시즌에 따라서 아이템을 패션처럼 계속 바꾸는 문화가 있는데 뭔가 모자는 저거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옛날에 그런 꽃모자에 대한 향수가 대부분 다들 있는데 저게 왜 지금은 없지? 라고 생각해서 이제 옛날 제품들도 한번 찾아보기 시작했어. 근데 뭐 미국에서 옛날에 나왔던 제품들은 그런 걸 구매를 지금도 할 수 있는데 너무 쓰기도 사실 좀 불편하고 냄새가 너무 안 빠지고 이거에 대한 어려움은 좀 있었어. 나도 느꼈거든. 진짜 수영 아이템들이 예쁜 게 생각보다 없어. 그래서 아마 엄청 수영복이나 이런 걸 더 사람들이 집착적으로 깔별로 모으려고 하고 막 이런 거 같긴 하거든. 그래서 인기 있는 막 브랜드는 맨날 없고 맨날 뭐 이러잖아. 맞아. 근데 거기서 좀 새로운 뭔가 지평이 열린 그런 느낌이긴 했어. 그리고 나는 사실 이게 이쁘고 귀엽기도 한데 그냥 재밌었으면 좋겠어. 맞아. 그리고 사실 레디트킥 이름에 담긴 것도 발로 차는 그 킥도 있지만 그냥 킥킥 웃음이 나오는 그런 브랜드였으면 좋겠어서 브랜드 명에 킥을 꼭 넣고 싶었어. 그리고 찰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준비를 이곳에서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레디트킥에 딱 맞는 분들은 오히려 수영을 두려워하시는 분들 아직 아니면 수영을 맞아. 그냥 재밌게 수영을 평생 즐길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되고 싶은 것 같아. 그래서 그 택 보면 오리가 발이 되게 작은 오리야. 뭐요? 사회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땐 얘는 약간 부족한 아이인 거지. 근데 이게 컴플렉스가 되지 않고 발이 작을 수도 있지. 괜찮아. 근데 나는 그냥 오리발이 있어. 오리발 신으면 오리발을 신고 세상으로 되게 당당히 그냥 걸어나가는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가 만들어놓은 기준이 있는데 그거를 모두 다 부합하는 사람은 없잖아. 하지만 뭐 내가 바뀔 수 없는 나를 계속 미워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고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내가 내 맘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레디트킥 고객들도 뭔가 그렇게 삶을 대하면 좋지 않을까? 나 역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그 모델들도 연령대가 되게 다양하고 막 엄청 전문가가 나와서 그런 느낌이 아니더라고. 그런 것도 아마 의도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느 날 수영장에 가서 할머님들이 수영하시는 걸 봤는데 상급 쪽에 연령이 높으셔. 맞아. 수영장 안에서는 진짜 막 돌고래처럼 막 날아다니시거든. 내가 그걸 보고 뭔가 수영이라는 운동은 좀 다른 운동이랑 좀 다르게 나이의 제한이 조금 덜하고 그리고 오히려 나이 들수록 편하게 할 수 있는 스포츠라는 점이 또 끌렸었던 것 같아. 그래서 첫 화보는 할머니 모델을 꼭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찾게 됐어. 그래서 내 인스타그램으로 할머니 모델을 찾는다고 올려봤어. 그랬더니 손녀분들이 진짜 자기 친할머니 사진을 막 보내준 거야. 한 분은 실제로 수영을 지금도 즐기시는 할머니였는데 그 할머니가 지금 그 화보 속의 정자 할머님이거든. 그래서 지금까지 막 화보 촬영은 다 일반 친구들, 내 지인이라던가 실제로도 즐기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해서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좀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회사 다닐 때는 일단 회사의 미션이 이미 있고 거기에 맞게 나는 이제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뭔가 나의 사업을 할 때는 아무도 나에게 시키지 않잖아. 맞아. 뭘 해야 된다 알려주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서 어떨 때는 되게 막막할 때가 있었거든. 맞아.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거 느꼈을 것 같아서 또 궁금했어. 맞아. 좋은 점이기도 하고 어려운 점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냥 모든 책임을 내가 진다. 어떨 때는 좋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 가서 그렇지. 어디 콩콩 받을 필요 없고 그리고 그게 정말로 잘 실현이 되고 현실적으로 어떤 반응들도 있을 때 너무 행복한데 내가 다 책임져야 되네.
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너무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좋아하는 걸로 이렇게 뭔가를 하게 되면 오히려 번아웃도 빨리 오고 워라밸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맞아. 육아도 해야 되잖아. 맞아. 근데 다행인 건 육아라는 게 있어서 그나마 7시까지는 집에 가야 되니까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는 걸 엄마가 되고 나서 좀 달라진 것 같아. 옛날에는 야근이 약간 밥 먹듯이 그치, 하고 그치. 퀄리티에 대한 집착 같은 것들도 많이 낮아졌어. 우선 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게 된 것 같아. 그러면 그 힘든 것도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계속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한다면 왜 그런지? 약간 이런 것도 들어보고 싶거든. 사실 난 유닉도 너무 좋아했거든. 그래서 사실 퇴사할 때 되게 엄청 큰 결심이긴 했어. 고스미에 대한 사실 애착과 그치. 동료들과 내가 첫 직원이었어서 그게 뭔가 커가는 모습들을 보는 것들이 그거를 이제 떠나야 한다는 게 되게 큰 결심이었는데 그래도 내가 오랫동안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뭘까에 대한 답을 찾고 나니까 잘 놓아줄 수 있게 되었고 뚝딱뚝딱 거리면서 가다 보면 언젠가는 이게 좀 나이든 브랜드가 되고 그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고 근데 가끔씩 현타는 와. 이게 진짜 맞나? 이게 오래 갈 수 있는 거 맞나? 계속 그런 불안감은 계속 생기긴 하는 것 같아. 다들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그런 걸 꿈꾸잖아. 아, 나도 내 거 해보고 싶다. 내 브랜드 만들어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 하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일단 한번 해보는 사람 입장에서 꼭 해주고 싶은 얘기 있을까? 나는 한 절반은 해보세요. 절반은 그래도 한번 잘 생각해봐 라고 말해주고 싶어. 사람마다 이 소속되어 있는 것에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내가 좀 더 리더 성향이 있어서 끌고 가거나 더 책임감을 더 갖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고 성향 차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남편이 나한테 얘기해줬던 것처럼 만약에 정말 하고 싶고 내가 이 얘기를 해도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그래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일단 망해도 뭐라도 남는다. 그리고 그럼 내가 죽기 전에 뭐 하고 싶지? 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지금 당장 다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대부분은 하려면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안 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어떤 용기가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그냥 내가 미루고 있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냥 하면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보시라. 근데 뭔가 이거 하나는 꼭 알고 해라 이런 거 있어? 매일 사건 사고가 터진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일일비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맷집이 세져야 한다. 그리고 점점 세질 것이다. 그거 그런 거 알아두고 해서 할 거면 해봐라. 좋다. 짠. 재밌었어. 나도.